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요거 이제 조합원 분양가 예측하는 거는 재건축에서는 별로 이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건축은 제가 만든 분담금 계산식,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쉽게 이렇게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고, 요 방식을 가장 쓰기 좋은 거는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지. 그럼 요게 사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럼 이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간평이 높게 나왔지만 그러면 비례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 투자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요 두 가지를 예측을 하고, 요거 두 개 합한 게 결국 실매입가가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 얼마나 싸냐, 그럼 요 차이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거 이제 설명을 하면 조회수 뻔히 안 나올 걸 알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공급 면적하고 이제 분양 면적을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공급 면적, 뭐 분양 면적에는 이제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양할 때 전용 5구냐, 8사냐,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 이제 합친 게 뭐 25평이냐, 34평이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이제 합친 건데, 기타 공용 면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대 복리 시설, 뭐 피트니스 센터는 뭐 골프 연습장, 뭐 수영장, 뭐 스카이 라운지, 그다음에 뭐 카페테리아 같은 조식 서비스하기 위한 공간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기타 공용 면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요 아파트 전용 8사의 계약 면적을 보면 205입니다. 그럼 거의 한 62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예전에는 막 강남권이라도 하더라도 거의 한 계약 면적이 한 55평 정도 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총 사업비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는 총 공사비에다가 기타 사업비를 이제 더하면 이제 총 사업비가 됩니다. 그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정비계획 트렌드를 보면 총 공사비가 80%, 기타 사업비가 20% 이렇게 되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 기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에는 이제 그 사업비 대여금 이자랑 이제 주고 그 이주비 이자가 이제 예전에는 기타 사업비 다 포함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정비계획 나오는 데는 기타 사업비에 그 이주비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율이 80대 20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총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냐? 연면적에다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이제 곱하게 돼요. 그러면 연면적은 뭐냐? 이제 평형별로 우리가 25평, 뭐 34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들의 계약 면적을 다 합산한 거예요. 그게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로 드는 아파트는 이제 청담동의 청담 삼이와가트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9월 달인가 이제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이제 1261세대고 용적률은 이제 299%. 여기가 이제 3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99% 재건축을 하고 25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34평 분양가가 한 25억 됐는데 평균 경쟁률이 미쳤죠.
667%.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자, 그래서 그 분양가는 청담 삼익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분양가는 이제 건축비랑 대지비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비는 결국 계약 면적에다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곱하게 되면 건축비가 나오겠죠. 근데 대지비는 이제 감정평가액에다가 이제 택지 가산비를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대지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물을 보게 되면 지금 5구랑 이제 84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요 계약 면적을 볼게요. 그럼 5구가 140, 141제곱미터 이렇게 되고 84가 196, 197, 19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대지 지문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보기 좋게 평으로 환산을 해보면 전용 5구의 계약 면적이 42.82평 이렇게 돼 있고 전용 84가 59.87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수도권은 전용 5구 같은 경우 계약 면적이 40평이었고요. 그리고 전용 84의 계약 면적이 55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의 적게는 한 3평부터 많게는 5평까지 계약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늘어나는 게 결국에 이제 주차장, 지하 주차장도 요즘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제 집에 차 두 대씩 갖고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 대수 옛날에 뭐 1.3대, 1.4대 이게 아니고 지금은 막 1.7대, 1.8대 막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 면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대 복리 시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면적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 면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강남권 기준으로는 계속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전용 5구의 대지 지분이 이제 8.43평이고 전용 84의 대지 지분이 11.67평입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뒤에 써먹을 거니까.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게 되면 이제 공급 금액이 나오고 대지비랑 건축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전용 5구의 5, 6층 이 두 세대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대지비가 14억 5천, 건축비가 3억 1,200 해서 분양가가 17억 6,500 이렇게 됐고 전용 84의 그 5, 6층 분양가가 이제 대지비가 이제 20억 4,500, 건축비가 4억 4천에서 24억 8,6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비를 좀 계산을 해보면 전용 5구의 대지지비가 14억 5,2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지지분이 얼마였냐? 8.43평. 그래서 대지지분 한 평당 평당가를 계산하니까 1억 7,200이 나오고요. 전용 84의 대지비가 20억 4,500이었고 대지지분이 이제 11.67평이니까 대지지분당 평당가가 1억 7,50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한 평의 평당가는 1억 7,200이나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분양가에 보면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죠.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80%가 건축비가 아니라 대지비입니다. 대지비. 대지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결국 그 강남같이 땅값이 비싼 데는 대지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한 80%까지를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비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전용 5구의 건축비가 이제 3억 1,200, 3억 1,200이고 계약 면적이 42.82평이기 때문에 계약 면적당 평당가를 계산하니까 728만 원. 그리고 전용 84를 계산을 하니까 734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고 결국 시공사랑 옛날에 계약했던 게 한참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계약하는 데랑은 요 단가가 평당가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뭐 728만 원 뭐 요렇게 했을 때 분양가가 지금 뭐 거의 한 25억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 또 공사비
평당 공사비가 또 오르게 되면 이제 분양가도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결국 분담금을 예측하는 게 이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고 실제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결국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같은 데는 이제 건축비하고 이제 대지비만 있었지만 기타 사업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그 공사비 외에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용 84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계약 면적이 60평이다. 그래서 평당 800만 원만 계산을 하면 한 4억 8천 정도.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면적을 한 55평 정도 보면 맞고 평당 800이면은 최근에 뭐 700 후반부터 800 초반까지 시공사들이 들어오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800 정도로 잡으면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억 4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평당 900으로 오르면 5억 4천까지 건축비가 이제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6억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평당 800에서 평당 1000까지 평당 800일 때 4억 8천이었고 평당 1000일 때 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억 2천 정도의 이제 건축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청담 리엘 분양가도 결국엔 토지비가 80%고 건축비가 2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감 아파트들의 결국 분양가는 결국엔 건축비가 차지하는 것보다는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비가 얼마가 될지 요런 거를 이제 잘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합원 여기 전용 84의 이제 필요 대지 지분, 이제 대지 지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그 청담 3위 같은 경우 저기 일반 분양분의 필요 대지 지분이 한 11.6평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통 뭐 적게는 5%부터 많게는 한 10% 정도 이상도 하기 때문에 한 10%라고 보면 한 13평 정도 기부 체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강남권의 아파트들은 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300%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 300%일 때 전용 8사의 대지집은 한 13평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을 한 평당 한 1억 원 정도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줬다라고 하면 대지비는 결국 1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에 그 정전자산 평가를 한 건데 그 전용 84 이제 그 31평에 대지 지분 여기 있고 정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평이 이제 감평가가 18억 1,300이고 대지 지분이 14.39평이니까 한 평당 1억 2,500 정도. 그리고 저기 41평이 1억 900, 그 제일 큰 거 66평이 9,355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거 뭐 평균하면 뭐 한 1억 1,000, 뭐 요 정도가 이제 평균값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비례율이 이제 87%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간평가 곱하기 비례율 한 게 결국 이제 권리가액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은 이제 조합원 그 종전자산 평가액은 평당 한 1억 원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 전용 8사의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19억 4천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결국엔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건축비에 기타 사업비 플러스 이제 대지비로 된다. 근데 여기 13평이 필요하고 대지집은 전용 8사에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에 그리고 이제
대지집은 한 평당 평균 1억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비가 이제 13억이 될 거고, 건축비는 이제 뭐 평당 한 800에서 900대 정도 사이가 될 거기 때문에 한 5억에서 이제 5억 5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한 19억 4천이었잖아요. 그럼 요거 합치면 18억에서 이제 18억 5천이 되고, 결국 기타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이제 80%고 기타 사업비가 한 20%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20에서 25%가 기타 사업비가 되면 맞아요. 그래서 5억이라고 하면 20% 하면 한 1억 이 정도 되죠. 그럼 플러스 한 1억에서 1억 얼마 이 정도 이제 기타 사업비가 붙겠죠. 그러면 요거 다 합산하면 19억 4천 요거랑 이제 비슷한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제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을 이제 평당 1억 4천으로 잡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지 지분이 13평이 필요하니까 대지비는 이제 18억 2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랑 비슷하냐?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 그러면 여기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이제 평별로 나오고, 그러면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 아니 그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추정 간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전용 84의 추정 간평가에다가 대지집은 17.56평으로 나누니까 1억 4,200, 그 다음에 전용 125가 1억 4천, 전용 126이 뭐 1억 3,5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대충 평균하면 한 1억 4천 정도 되고, 여기 비례율 보면 이제 101%니까 요거 1억 4천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면 얼추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조합원 분양가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를 보니까 26억 3천이더라.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대지비가 이제 전용 84의 필요 대지 지분이 13평이고 1억 4천 이제 평균 간평을 해줬으니까 대지비가 18억 2천이 되고, 건축비는 뭐 한 800에서 900대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러면 요거 합치니까 23억 2천에서 얼마야? 3억 이제 5천이 되고, 그러면 기타 사업비가 요거에 20에서 한 25% 이렇게 이제 하면 뭐 한 1억대 여기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랑 거의 비슷하게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재건축에서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하는 것보다 분담금을 추정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만든 분담금 계산식을 이제 엑셀식을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은 결국엔 이제 조합원 분양가도 알아야 되고, 플러스 내가 사는 물건에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얼마가 붙어 있는지 요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원 분양가도 추정하고,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관심 있는 물건의 그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재건축이랑 똑같이 건축비에 기타 사업비 플러스 대지비가 돼요. 근데 재개발 구역은 이제 강남이 아니라 저기 강북 쪽에 많죠. 그리고 이제 서 중심부보다는 이제 외곽 쪽에 많고, 그러니까 계약 면적은 이제 55평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최근에 뭐 700 후반에서 800 초반까지 시공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800 정도, 8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비는 한 4억 4천, 요 정도 4억 중반 정도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용 84 대지 지분을 이제 15평으로 잡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의 용도 지역이 3종보다는 2종인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 요 정도 15평 정도가 이제 필요한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감정 평가를 평당 얼마 해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아까 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간평 1억에 했냐, 1억 4천에 했냐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이게 차이가 나니까. 자, 일단 이제 평당 3천만 원에 했을 때 대지비는 이제 4억 5천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평당 4천만 원에 했을 때
그리고 요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다 합산한 금액을 이제 토지 면적으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지비가 이제 6억 이렇게 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평당 3천일 때는 대지비가 4억 5천, 평당 4천일 때는 대지비가 6억,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경우는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비는 평당 800 잡으니까 이제 4억 4천 정도 되는 거고, 대지비는 어, 조합원 한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평균 이제 간평을 해줬다 그러면 전용 8사의 대지 지분이 15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지비가 4억 5천, 4천만 원 간평을 해줬다라면 6억. 그럼 요거 이제 합산을 하면 되죠. 요거 쭉 합산하니까 9억 플러스 기타 사업비잖아요. 근데 기타 사업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80, 기타 사업비가 한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1억 원짜리 요 정도가 이제 기타 사업비로 보면 맞죠. 그리고 만약 4천일 때 대지비가 6억이었으니까 10억 4천 플러스 1억. 이렇게 하니까 결국 평당 3천 간평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10억 원저리 그리고 평당 4천 정도 간평하면 11억 4천 원저리의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할 때는 결국 평당 감정평가를 이제 얼마 정도 해줄 건지 그리고 이 평당 감정평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토지하고 건물을 이제 같이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간평하고 건물 간평하고 따로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합산했을 때 한 4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뭐 4천만 원 정도 이제 간평하냐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에서 한 11억대 이 정도로 나올 거다. 근데 실제 여기 정비계획 그 최근에 발표되는 데들의 그 공시지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얼추 조합원 분양가랑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결국 건축비, 대지비, 요렇게 이제 그다음에 뭐 기타 사업비 요렇게 이제가 표시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을 얼마에 하냐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를 이제 앞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감정평가액이 이제 얼마 정도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면 조합원 분양가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결국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간평가 조합원 간평가를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사려고 하는 물건의 프리미엄을 예측하고 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합산한 게 결국 나의 그 실매입가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결국 이제 주변 시세랑 이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요거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